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대입 전형의 이해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가 내년에 대학생이 아니죠. 내년에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뭘까요? 제목이 있네요. 올해 국어입니다. 올해 국어 성적입니다. 성적이 아닌데 그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숫자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경향만 보세요. 성적이 앞에가 잘하는 애, 뒤에가 못하는 애, 완만하게 어떻게 곡선이 잘 그려져, 예쁘게 그려져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적을 끌어내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나름대로 잘 됐다. 변별력이 잘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려웠다는데? 그래서 최고 점수가 150점 넘는다, 150점이라는데? 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공부한 아이들은 성적이 나왔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행운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운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지 않는 진짜 실력껏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또 이거 증명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학 가요. 이쪽이 앞에 부분이고요. 등급이 1등급이고요. 이쪽이 마지막 끝등급이에요. 색깔은 큰 남자, 여자, 학생, 남학생, 여학생만 구분한 거고. 그럼 어디에 좀 몰려 있나요? 내 앞쪽에. 아이들이 수학 간데도 어렵다는데 잘했나 봐요. 그런데 잘하는 애가 많지는 않죠. 그 다음 밑에는요.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게 쭉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 이제 3등급 안에서는 조금 치고받고 하는 게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수학 잘하고 잘 푸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수학 납니다. 우리 인문계 친구들 어떤 모습인가요? 아까 모습은 좀 다른데요. 낙타 등 기억 알고 계시죠? 쌍봉 앞부분 볼록 뒷부분 볼록. 그럼 뒷부분은 뭘 나타낼까요?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 앞부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뒤에 그냥 나 수포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한다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수학 나라는 거죠.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는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대학을 갑니다.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건 딱 찍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이런 일정으로 대학을 갑니다. 8월 30일 날 수시에 활용되는 학생부가 딱 마감이 돼요. 그래, 그때까지 기록이 다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수시 원서. 그럼 그 전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든 학생부를 통해서든 원서 6개를 결정해 놓으셔야죠. 그렇구나. 드디어 우리 아이는 시험을 언제 봅니까? 네, 이때 봅니다. 11월 14일. 그때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정시도 역시 12월 거의 끝무렵입니다. 원서 접수를 하고 1월 달에 또 면접이라든지 또는 실기시험이라든지 다 보러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추가 모집까지 있습니다. 대입은 수시 모집이 있고요. 정시 모집이 있고 추가 모집까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만 얘기하죠. 추가 모집은 변동사항이 너무 커서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가장 확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되는가? 수시가 많이 뽑아요. 엄청 많이. 그 수시 많이 뽑는 게 몇 퍼센트일까요? 76%.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에서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다? 6개. 언제 모집한다? 9월에. 아까 우리 표에서 확인했다시피. 근데 저쪽에 보니까 12월에 모집하고 원서를 3번 쓸 수 있다는 게 뭐다? 정시.
그러니까 3번 쓰고 6번 쓰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기회가 어떻게 되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뽑고 또한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수시를 대비하고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시라든지 정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내신 성적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성적표 많이 받아왔잖아요. 보신 적 없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안 보여주긴 하니까. 그러면 1학기, 2학기 있고 앞에 원점수 뒤에 평균과 표준편차 다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석차 등급이 바로 평균 내에서 이 학교에선 이러한 등급을 반영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백분위와 석차라는 단어에서 조금 이제 민감하셔야 돼요. 백분위와 석차. 물론 정시 때 조금 더 민감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2등급, 우리 아이가 4등급 이렇게 되면, 반에서 28명 기준에서 몇 등인지를 보시면 정말 잘한 거예요. 항상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1등이기만, 1등급이니까 1등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학년 전체 12등까지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한 친구들이에요. 12등에서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거고요. 그 다음 4등급이면 120등까지도 4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1등급이 늘 1등급은 아니잖아요. 요 과목이 1등급이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3등급, 2등급이 될 수 있으니까 합치면 다른 등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2등급까지가 기본적인 교과 전형, 4등급까지가 기본적인 종합 전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알고 있는 지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내년에 보겠네요. 내년에 수능 성적표, 우리 아이의 성적표입니다. 표준점수 100분 등급 있고, 한국사 절대 등급 있고요. 영어 절대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국어 150, 올해. 요게 150이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이긴 하지만 200점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130점이 137점, 132점 요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난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150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난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하는 뜻이긴 하죠. 골고루 분포되었긴 하지만 그런 점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탐구 영역은 만점 100점이에요. 100점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얼마의 점수를 받았냐에 따라서 성적이 가장 좋은 과목은 72점에서 74점 이렇게 높은 난도가 있던 것, 또는 좀 약하면 68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등급 표준 점수 100분 있잖아요. 그 중에서요. 표준 점수 100분위 이 두 가지는 정시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시. 수시에선 사용할 길이 없어요. 전혀. 근데 등급은 수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거죠. 이 친구는 어디든 다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지표라고 하는 게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판단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난 내신이 수능보다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es 갔죠. 그럼 난 비교과도 준비가 돼 있어. yes. 수능 최저도 충족시킬 수 있어. yes. 그러면 최상위 우리가 선호하는 위에 있는 대학도 있죠. 어딜까요? 우리가 선호하는 위에 있는 대학. 네,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능 최저, 물론 연대는 지금 수능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상관없지만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는 최상위 종합 전형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신이 아주 좋아. 그런데 비교과 준비돼 있니? 안 돼 있어. 내신이 좋은데 비교과가 안 돼 있어요. 활동이 없어요. 그럼 뭘 할까요? 교과 전형으로 가야죠. 한양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내신이 아주 좋은데. 그러면 또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내신이 좋아? 아니요. 전 내신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요. 중간중간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했더니 그럼 그 안에서 비교과 준비가 돼 있니? 아니요, 안 돼 있어요. 비교과도 안 돼 있고요. 내신도 안 나와요. 모의고사 성적만 좋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수능을 잘 볼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로 갈까요? 정시로 가야죠. 요 표 기억하시겠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시에서 정시에서 내가 유리한 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분명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저기에 초록색 있고 파란색 있는데 초록색이 수시고요. 파란색이 정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70대 30 비율로. 근데 요거를 딱 가지고 와봤어요. 수도권 대학 전체를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색이 많냐면 빨간색이 좀 많죠. 종합전형입니다. 그 위에 파란색이 그 다음을 잇고 있죠. 교과전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대학별 세세하게 또 들어가 보긴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뭘 준비하는 게 좋다.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되어 있고 그 다음 교과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와, 이거는 뭘까요? 전국 단위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우리는 우리 지역을 한번 보고 싶죠. 그래서 충북과 충남을 보면 서울 지역이 워낙 많은 친구들을 선발해요. 대학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파란색은 교과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붉은색은, 빨간색은 종합전형이에요. 서울 지역은 종합전형이 많아요. 교과전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우리 지역의 충북, 충남 지역을 보면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지거국도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제 계획이 세워져야죠. 어떻게 할까요? 난 서울로 갈란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지거국에 우리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쓰겠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 더 방향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뽑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전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와우, 대학 이름들이 쫙 나오죠? 내신 100이에요. 내신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너 그 학교에서 몇 등 했니? 요건 보는 대학이 저깁니다. 그 다음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봐요. 대박.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 수능까지 해서 최저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학교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면접까지 봐요. 더 어렵죠. 단계로 어렵습니다. 노란색이 무슨 대학인지 아시겠죠? 느낌상 우리 지역 대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 느낌상 아실 겁니다. 그중에 색깔을 제가 잠깐만 입혀봤어요. 여기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건대, 단대, 서원대, 청주대, 한성대, 공주대, 저기 상명대, 세명대, 교통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1등급, 2등급까지가 제가 교과 전형으로 아까 표시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등급까지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3, 4등급도 학과별로는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에요. 3, 4등급도. 내가 대학 학과별로 여기도 한번 지원해봐야지. 나는 이 성적으로 또 여기 한번 지원해봐야지. 교과 전형은 전공적 합성 보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무엇만 보니까 성적만으로 선발하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서원대, 청주대가 색칠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죠. 왜 그러냐면 서원대는 경찰행정이고요. 청주대는 군사학부예요. 다르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인데 한양대는 보통 학교에서 내신 우수자라면 1등, 2등, 전교 1등, 2등 그 아이들은 어디를 쓸까요? 최고 목표로 서울대를 쓸 겁니다. 그러면 좀 내가 안전하게 내 성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성적이라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요? 한양대 교과 전형입니다. 좀 안전하게 써보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이들 요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합격생이고요. 그 끝에 이렇게 노란색까지가 다 지원산 학생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합격생이 몰려 있을까요? 앞에. 왜 그럴까요? 뭐로 뽑으니까?
성적으로만 뽑으니까요. 그 성적으로만 뽑으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선생님 영어교육과 이 학생은 1.0인데 불합격했네요. 옮겨갔겠죠? 어디로요? 네, 서울대로 옮겨가실 겁니다. 요런 겁니다. 요거는 교과 전형에서는 무엇만 본다? 성적으로 확인한다. 그럼 자연계는 어떨까? 기계공학과 한번 봐주실래요? 기계공학부. 빠져나간 애가 없어요. 한양대 공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은 난 여기로 딱 하지 다른 데 합격해도 난 여기가 좋아. 그래서 다 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본다면 성적이 좋긴 좋은데 이 성적 좋은 애가 다른 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또 6군데를 다 나의 장점인 요 성적을 가지고 쓴다면 등록은 몇 군데? 한 군데. 그럼 몇 군데가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5군데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때 5자리가 비겠네요. 우리가 운 좋게 생각하자고요. 6개를 썼는데 6개 다 합격한 거예요. 그럼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5개 대학은 누가 들어갈까요? 저 다음의 친구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충원 합격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충원 합격이라고 그래요. 충원 합격이 많은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자, 드디어 충북대를 한번 볼게요. 충북대 작년 자료인데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어느 대학이든 관심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하시면 충북대 2018 각에서 최초 합격자 내신이 딱 공개돼 있어요. 2등급에서부터 3등급 중반까지 다 있습니다. 자연계.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도 2등급에서 3등급 중후반까지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 자료예요.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교과 전형은.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뭐도 보시냐면 예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체크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비가 뭘까요? 중복 합격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내 앞에 몇 명 있는데 나는 몇 번째 순번이라고 하는 충원 합격 번호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기계공학부가 61번까지 돌아왔던 거죠. 난 불합격했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요 순서까지는 충원 합격의 가능성도 있는 게 바로 뭐다?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충북대는 2, 3등급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충북대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3합 10이에요. 3합 12가 뭘까요? 3가지 과목, 3가지 영역의 합이 등급합이 몇 개여야 돼? 12, 10이어야 됩니다. 12이어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교과 전형에. 그럼 무슨 공부까지 해줘야 돼요? 수능 공부.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 근데 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만? 등급만. 등급이 필요한 거고요. 충원 합격이 많을 수 있다, 적다. 많을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또 하나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나요? 국영수, 사과. 1학년 때는 국영수, 사과 다 반영하고요. 2학년 때는 계열별로 내가 자연계라면 국영수, 과. 내가 인문계라면 국영수사. 따로따로 대학의 성적을 갖고 가요. 그래서 내가 전공에 대한 공부를 조금 잘해주고 전공이라기보다 내가 좀 더 유리한 점수가 나오면서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원하는 걸. 근데 여기에서 이 국영수사과 점수가 아주 좋다거나 꼭 1등급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3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과 전형 우리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수업이 바뀌었고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 열심히 발표 수업도 했고 이것도 좋고 저런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활동도 해서 종합전형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데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학교 생활만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다른 거 안 봐. 학교 생활. 외부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만 보는 건데 그중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고요. 추천서가 아닌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요. 나를 설명하는, 나를 해설해주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추천서도 자기소개서도 안 받아요. 세명대, 충북대, 건국대, 글로컬이 그러하고요. 근데 자소서까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충북대가 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는 전형이 있고 자기소개서를 보는 전형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대가 자소서를 받습니다.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맨 밑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는 예전 우리 선배들이 대학 갔을 때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또는 나는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성적을 가지고 또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교과 활동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어디서 확인할까요? 여기서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우리 지금 한창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 시험을 끝나면 성적 확인하고 그 바로 다음 계속 입력하시겠죠. 지금 어느 정도 입력하고 계실 거고 이 내용이 종합전형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활동이 그런데 종합전형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고 그것을 채우는 게 나의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이 뭘까? 아, 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왜 했어? 동기를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했니? 네가 했니? 아니면 따라 했니?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거니? 아니면 네가 하고 싶어서 너의 주도적인 어떤 의지, 열정을 보여주는 거니? 라고 확인하는 게 과정이고요. 그 다음 결과를 봐요. 근데 결과 꼭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1등이어야 될까? 또는 학생, 회장, 부회장, 반장 이런 거야 될까? 아니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든 그게 또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거나 행동이 바뀌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나의 동기가 되고 나의 성장을 또 다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가?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통계, 빅데이터 전문가가 꿈이에요. 요즘 정말 핫한 이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수학에 대한 관심 너무 좋은데 1학년 때 2등급, 그 다음 2학기 때 3등급 받았어요. 2, 3등급이면 아까에서 물론 잘하긴 했는데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수학이 좋아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니까 2학년 때는 1등급을 받았네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1등급 받았다 끝 하면은 교과 전형인데 수업 시간 이런 걸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야,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찾아서 볼래? 이건 책도 있어.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래? 라고 하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보고서? 논문? 아주 거창하게 제목 달고 막 뭐 써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수행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수행평가 보고서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아, 맞아. 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책을 찾아서 읽고 그 내용을 스팸 메일에 적용하는 걸로 따로 정리를 해본 거죠. 와.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찾아서 했고요. 그것을 결과물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바로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이 나와 있는 거고, 또한 이 친구는 동아리 활동을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이름을 가진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나 동아리 짱이야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한국사 시간에 나는 동아리가 네트워크잖아요. 허브잖아요. 한반도의 시대별 허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과 연관시킨 내용을 한국사 시간에 발표한 거예요. 언제요? 수업 시간에요. 언제요? 교과 활동으로. 이런 걸 해내는 친구가 무엇에 유리하다고요? 종합전형이 유리해요. 정리할까요? 교과전형 뭐로 유리한데? 성적만 봐요. 종합전형은 이러한 활동을 확인해요. 네가 정말 이렇게 했니? 어떤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데 라고 확인하는 거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교육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초등교사가 꿈이에요.
교육봉사활동 가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대 아시잖아요. 상위권, 그 최상위권 이 친구들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최상위권, 상위권이라고는 하지만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다른 선생님들은 교대는 어렵겠다, 힘들겠다, 딴 거 해봐라, 다른 대학 갈래? 다른 전형은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어서요,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라면서 학교교육 미래 또는 덴마크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심화시킨 거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편지도 써요. 대안학교 그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 써서 선생님 저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도,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재미가 없을까? 왜 잠을 잘까? 왜 힘들어할까? 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 다 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학교 생활에서 어떤 자유가 일정 정도 보장이 될 때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이 이런 학생이 아니죠. 이러한 선생님,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더 마음에 굳게 갖게 됐어요. 이런 내용을 언제 얘기할까요? 교대 면접에. 교대 가서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면접 때 그러면 가만히 가서 난 성적 이러니까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니요. 표현을 잘해야죠. 설명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이 친구는 동아리, 학교 발표 모두 다 성실하게, 수업 시간 전부 다 성실하게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 전부 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는 서울교대 합격생이에요. 이게 종합전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대학을 한번 보시면 서류 100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종합전형에서 보는 서류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대학 저기 클립으로 3군데 있었거든요. 맨 처음이 학교생활기록부,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세 번째가 추천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서류라고 합니다. 서류. 그냥 그것만 보고 딴 건 안 보겠다. 서류만 보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야, 근데 서류만 보기에는 학생이 누군지, 어떤 학생이 너무 궁금해. 난 꼭 면접을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 대학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면접 준비도 어느 정도 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열심히 하면서 면접 대비도 좀 필요한 거고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뭔데? 종합전형인데. 교과전형도 아닌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넣는 데도 있어요. 교과전형에도 충복되는 교과에도 있었죠? 종합에도 있어요. 그리고 서류, 면접, 수능 최저까지 더 힘들게 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될까? 삼합 12죠. 아까 삼합 12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단국대 천안이 의대라고 하는 뜻이죠. 4개 합 5예요. 1112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남대가 삼합 9, 세명대가 간호만 있습니다. 이게 각 4예요. 각이라고 하면 4등급, 4등급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능 체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생활 기록부이긴 한데 그래도 내 자신의 생활을 또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4번 항목만 좀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이에요. 두 번째가 내가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교내 활동. 세 번째가 나눔 배려 협력의 어떤 경험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배우고 느낀 점은 아니죠. 내가 직접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점. 그래서 느낀 점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쓸 때는, 자기소개서 쓸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경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한 당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걸 해봤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난 이렇게 변했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고민하시죠.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면 컨설팅 받아야 되나? 또 돈을 많이 내야 되나? 아니요. 자기소개서는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학생한테 확인하면서 그 여부만 파악하는 거예요. 문장력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자기소개서의 큰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했던 활동들 또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들을 잘 정리만 해주셔도 나중에 충분히 내년 7월쯤에 자기소개서 쓸 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할 때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시대의 내용 쓰면 뭐 안 되잖아요. 외부 활동 쓸 수 없습니다. 교회 활동 이런 거 쓸 수 없는 건 책자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논문 쓸 수 없어요.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거기에서 내 이름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쓸 수 없어요. 외부 활동일 수 있고 이 학생의 활동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은 건 전부 다 배제하는 거죠. 사교육에 어떤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쓸 수 없습니다. 쓰면 어떻게 쓰면 어느 정도 누군가 모른 척하고 읽어주겠지. 읽고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지원자를 알려줄 수 있는 출신 고등학교 부모 쓸 수 없어요. 좋죠. 아버지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충북대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경제적 지위라든지 것 전부 다 쓸 수 없고 또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종합전형입니다. 아까는 어느 대학인지 기억나세요? 한양대. 예. 종합전형에서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서울대거든요. 종합전형이니까.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앞에 부분에 많이 몰려있긴 한데 좀 특이하죠. 한양대는 옮겨갔을 거예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서울대는 옮겨갔을 거예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고민스럽죠. 서울대는 왜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옮겨간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불합격한 거예요. 왜요?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교과는 성적으로 뽑았지만 이건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뭐로 뽑아요? 네, 나의 전공 적성 그리고 나를 설명해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했더니 물론 이 광역이 여기 부분에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교육과 아까는 딱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비어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아쉽지만 우리 과에서 선발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 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연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아까보다는 더 촘촘하게 있긴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 물리천문학부에서 이 친구들이 성적이 1.0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것이나 산업공학과에서 1.0인데 불합격의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나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물론 자연계에서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위권 의대라든지 다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무엇 활동을 많이 본다라는 것 뭘까요? 네,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데 또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추천을 받으려면 성적은 기본입니다. 학교 성적은 기본인데 교과 서류만 보는 대학과 서류만 보는 대학, 그다음 서류에 면접 보는 대학,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색깔이 저쪽과 이쪽 색깔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다르죠? 이쪽은 파란색, 저쪽은 붉은색이에요. 저쪽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추천을 받고요.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고대, 중대, 이화여대는 무엇이 교과 성적이 추천에서도 교과 성적으로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 더 고민하셔야 돼요.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니네 학교에서는 몇 명만 지원할 수 있어라고 인원수를 제한했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 숫자들이 동국대 인문 2, 자연 2, 서울대 2명, 지균, 각 계열 1등, 1등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다음 디지스트라고 해서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1명, 고대는 4%, 연대는 없네요. 가톨릭은 1명, 지스트, 광주 기술원, 과학기술원 2명, 카이스트 2명입니다. 됐죠? 친구들은 물론 딱 보니까 성적이 조금 바탕이 돼야 되겠다, 학교에 추천을 받으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마음 전형이라서 특별 전형이고요. 여기에서 국민대, 건대 제가 표시 안 해놨잖아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대 4%, 저쪽에 있는 고대와 이쪽에 있는 교대를 합쳐서 총 4%, 추천 전형으로 4%를 선발할 수 있고요. 지원할 수 있고요. 중앙대가 4명이에요. 물론 이것도 계열별로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이화여대 6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학생은 이화여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적이 좋은 경우에 이제 안전적으로 지원을 해놓고 다른 대학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논술 작성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논술은요, 저기 보시는 건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논술 가이드북. 논술 학원 다녀야 되나요? 가이드북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조금 어려웠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는 가장 좋은 이유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게 돼 있어요. 다른 어려운 걸 내면 교육부에서 제재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게 있는데, 그게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거든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어요. 논술 가이드북도 홈페이지에 있어요. 어느 홈페이지예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러한 논술 가이드북과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은 아주 깁니다만,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안에 있는 논술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해답,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전부 다 제시됩니다. 그걸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불안한데 EBS 논술 강의 들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술을 공부한다고 해서 난 논술 성적, 물론 논술은 내신에 큰 영향 없어요.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준비할까요? 내신 아주 좋은 친구 논술 준비할까요? 안 해요. 그 다음 활동이 아주 풍부한 친구들 안 해요. 어떤 친구요? 교과로도 좀 애매하고 종합으로도 좀 애매하고 나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게 논술이잖아요. 그러한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또 약간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수능 최저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년 체크입니다. 체크. 논술을 해야 되겠다. 난 지금 생각을 했어. 논술 준비할 거야. 그럼 모의 논술 꼭 신청하세요. 광클입니다. 띡 하면 마감돼요. 대학마다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신청해서 모의 논술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논술에서 제가 이 표시를 해놨죠. 전체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연대 보이시죠? 연대 수능 최저 없어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요 가톨릭대와 경기대, 서울시립대, 한국기술교육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봐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보고. 그러면 또 지원할 때도 수능 전, 수능 이후에 대해서 또 전략이 생기겠죠. 내가 정말 수능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정말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논술 보러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능 전 논술과 수능 후 논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정말 논술을 대비하긴 한데 수능을 끝까지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대학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적성고사. 3, 4, 5. 4, 5등급 친구들이 그래도 수도권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성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현재 고1까지만 적성이 실시되고요. 중3 예비 고1은 적성이 사라집니다. 이 대학들이 적성을 실시하는데 각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보는 대학도 있고 국어, 수학을 보는 대학도 있고 계열별로 국어, 영어, 수학,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대학은 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고대 세종과 홍대 세종. 그 적성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간략한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뭐가 있을까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있고요. 고대 세종의 한 사례인데 학생부가 2.9등급인 친구와 학생부가 5.5등급인 친구가 어디를 경영학부를 지원했어요. 고대 세종 캠퍼스 경영학부를 지원했는데 누가 합격했을까요? 제가 이런 걸 제시한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이 친구가 합격했습니다. 적성은 무엇의 영향력이 크다? 적성고사의 개수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자연계열. 누가 합격했을까요? 보니까 아마 앞에 있는 5.2등급 친구가 합격했을 겁니다. 왜? 적성고사를 더 많이 맞췄으니까. 적성고사의 성적을 통해서 변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성 전형.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 해도 최저 정도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적성고사 이런 걸 해보니까 내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적성 전형을 준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제목, 교과 역량은 기본. 대학을 가고자 할 때 교과 역량이 뭐죠? 성적입니다. 성적은 기본입니다. 면접에 수능에 교과 내용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종합전형에서는 교과를 서류와 면접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종합전형이니까 성적 안 볼래 패스 이렇게 아니라 전부 다 확인해 나가면서 판단하는 거고요. 논술에서도 논술 문제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교과,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능은 당연히 수능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좀 더 심화시켜서 나오기도 하는 교과 역량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학업 역량 이끌어내고 내가 배운 것을 이끌어내고 다른 걸 꿈꾸는 건데요. 잘한다라는 것,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죠. 동기.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이해할 줄 알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자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업과 연관된 교과, 독서, 심화탐구 이런 것도 연결해 주면 너무나 좋죠.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아까는 그러면 교과전형에 유리한다. 요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종합전형이 좀 더 유리한 친구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읽어가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공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외부로 본다면 이거 교내 활동이잖아요. 대회, 동아리 활동, 학교 활동. 학생회 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창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진로와 연결되었을 때 동아리 활동이 연결되면 더 좋죠. 연결 안 되면 교과 전형이라든지 좀 더 그 전공적합성이 약해지겠는데 연결된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렇구나 이거 꼭 물어봐야지 면접에서 확인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생각을 해보면 학교가 중요하고 수업이 중요하고 거기서 공부가 중요하고 교과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래요. 수업 시간이 중요해요. 수업 시간이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거 선생님 교과 전형이라며 열심히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요거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 하세요.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질문하세요.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선생님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종합전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각 그 대학에 꼭 한번 목표로 하는 대학도 좋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대학도 좋아요. 인근에 있는 대학도 좋고 어느 대학도 좋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공 안내라고 하는 이런 맵이 있을 거예요. 전공 안내 딱 클릭하면 우리 과에서는 이런 활동이 좋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추천도서. 우리 과는 이런 인재상을 원합니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건 고려대학교고요. 이거는 강원대학교입니다. 지방 거점대학교, 지거국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특징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충북대학교라고 돼 있죠. 경영정보학과 학과 소개하고요. 학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전형을 대비해 주시는 것도, 진로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생활 말씀드렸고요.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능. 선생님, 저 정시까지 아직 아닌데 수능.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서 어느 친구가 더 잘했을까요? 라고. 평균 3등급. 이 친구는 평균 4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친구는. 어느 친구가 더 잘한 걸까요? 수능에서는 아마 비슷비슷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영역별 반영이 있으니까 유리하게 선택하면 되지만, 수시에서 이 친구보다는 밑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수능 최저 등급,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으니까 내가 이걸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수학 공부를 버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목표한 대학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수시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나갈 때 정말 다 하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 충실하게 필요한 최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는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바뀌는 가장 큰 요소가 수능 최저가 다 폐지돼요.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수능 최저가 약해져요. 좀 공부를 덜 하면 안 돼요? 계속 했는데 부담은 좀 줄겠구나. 부담은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그런데 강화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나 저 대학을 피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가 수능이 조금 더 잘 나오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여기 지원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군. 이렇게 판단하면서 수능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요, 또는 우리 친구들은 요 과정을 겪을 거예요. 제가 3월부터 3월 1일부터 막 숫자를 세봤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58일 정도. 네. 요 때까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6월 모평입니다. 9월 모평이고요. 3월은 시작이니까 아이들 초심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4월 모평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딱 비어있죠. 5월 체육대회 있고 뭐 2학년 애들 수학여행 다녀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있고 체험학습 있습니다. 이때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같이 해나가야 되죠. 6월 모평할 때 또 해야 됩니다. 이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이 들어오죠. 친구가 아니죠. 선배님들이 들어오죠. 15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7월 모평 힘겹게 기말고사 학평 다 보고 나서 이제 하는 거고요. 8월 없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막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 9월 모평 딱 보자마자 가채점 결과로 요기를 대비한 원서를 마련합니다. 요게 뭘까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요 가채점 결과를 통해 가지고 등급, 최저 등급이 있는 점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원서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딱 한 번, 난 9월만 가지고 할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3월에 확인해보고 4월에 확인하고 6월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능 체제를 준비해 나가냐고요. 수능 특강으로. 6월까지는
출제 범위가 수능 특강이에요. 다른 거 막 보면서 작년 수능 완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능 특강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9월 모평은 수능 완성이 출제 범위예요. 수능 연계 교재잖아요. 70%가 나오는 연계 교재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수능까지 요 빈 공간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점 물론 기원합니다. 만점 기원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상담실 보이시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있지 않나요? 네.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릴 거고요. 내년이에요. 금방이에요. 요렇게 성적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